제가 설명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나요? 도대체 집값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 결국 방법은 네, 안녕하십니까. 5살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익남의 동영상 10월 15일 대책 후폭풍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된다라는 동영상을 보고요. 아, 이거 부동산 초보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해하게끔 할까라는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입자, 전세, 월세 사는 분들 있잖아요. 세입자는 더 힘들어지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더 파워가 강력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영상의 반은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이미 이 대책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참고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0월 15일 대책은 뭐냐면요. 그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갑자기 올라가니까 집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아예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끔. 집을 매수한 사람은, 바이한 사람은 거기서 리브를 해야 된다. 2년 동안. 해가지고 집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월세 가격만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0월 15일 그 대책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을 못 올라가게 이제 멈추게 해가지고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게끔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힘들어지냐면요. 월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막았어요. 이거를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요. 갭 투자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아니 그 갭 투자를 못하면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는 거하고 갭 투자 못하게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갭 투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살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갭 투자는 이겁니다. 어떤 집의 세입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A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B가 있는데 B는 야 이제 집에 팔래요 해가지고 집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C라는 양반이 그 집을 사요. B한테. 그래서 B가 C한테 집을 팔았죠. 그래서 그 C는 A가 맡겨둔 그 전세보증금 말 그대로 빌릴 때 맡긴 돈이거든요.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C는 세입자 A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A는 이 상황에서 계속 전세로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갭 투자는 뭐냐면요. B가 C를 이렇게 집을 살 때 전세가 낀 집을 그대로 사는 거래가 말 그대로 갭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15일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갭 투자는 집값을 올리는 나쁜 거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 갭 투자로 집을 살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집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갭 투자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갭 투자가 없으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입자를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세입자 전세를 사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면 실거주자, 직접 사는 사람이 대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0월 15일 무슨 대책이 났냐면요. 무조건 2년을 이상 살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사는 사람은 내보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실거주자. 그러면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세입자죠. 결국에는 전세로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심해지고 전세 값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월세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올릴 거야. 싫으면 나가라고 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데가 없어요. 월세 올린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릴 집은 줄고 살 집은 비싸지고
세입자는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못 파는 법이 되어버렸으니까 집주인도 이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고 세입자도 힘든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근데 세입자가 전세 사는 사람이 4년 다 살고 나면 그때는 집을 막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집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 리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셀을 할 생각을 없습니다. 돈 벌려고 빨리 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일주택자, 집이 딱 한 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크면 이 집에서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팔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미 그걸 여러 번 해봤습니다. 201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이 세금을 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높았어요. 자, 지금은 2025년인데요. 지금은 전세 주는 게 나쁜 거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고 직접 살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요. 2026년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대요. 2026년에는 비싼 집에 직접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분들을 고가 1주택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비싼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금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집을 팔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팔아요. 대부분 안 팔아요. 왜냐면 팔면 손해다. 왜냐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도.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전세금을 올려서 세금 낼 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반전세, 전세 월세 섞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 돈을 조금 더 받거나 월세를 조금씩 더 올려서 세금을 대신 내거나. 그러니까 누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답답하네요. 5년 전보다 월세가 3, 40% 오른 건 기본이고 좋은 동네는 월세가 1.5배에서 2배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갭 투자를 없앴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전세나 월세집이 줄었어요. 그리고 세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보유세, 취득세 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은 쉽게 안 팔고 버티고 있어요. 결국에는 다 합쳐서 집값, 전세값, 월세값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내년 더 심각해집니다. 서울 아파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없어요. 공급이 줄면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올라가겠죠. 지금 있는 집값이 더 비싸질 거다. 예. 제가 설명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나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5년 전에 그냥 버틸 걸 괜히 팔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집 팔았던 사람들은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집값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 라고 했는데 결국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다. 새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요. 집이 많은 곳은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외곽이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곳에는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주라든지 파주, 이천 이런 데도 너무 많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살려고 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세금을 엄청나게 높여서 팔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버티죠. 설마 여주로 이사하겠습니까? 아무리 보유세 올리고 해도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리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서울을 떠나고 이쪽으로 갈까요?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10월 15일 그거 보시면요. 전부 다 서울, 경기 남부 이런데 전부 다 싹 다 투기 과열 지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집을 짓는 것도 멈춰버려요. 재개발, 낡은 집을 새로 짓는 거고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일 이게 다 싹 다 올스톱입니다. 새로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또 오르겠죠. 결국에는 새로 짓는 집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줄고 빌릴 수 있는 집도 줄어들어서 전세 월세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실거주자만 살게 되니까
전월세가 사라지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이거를 그냥 풀어가지고 그 재개발, 재건축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풀어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풀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갈 거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지역들은 이미 6년째 묶여 있어요. 원래는 1년만 하고 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장 또 연장을 했어요. 풀면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니까 쉽게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묶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게 또 문제예요. 왜냐면 묶어두면 거래가 아예 막혀버렸다, 지금처럼.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돼가지고 집값은 잠깐 멈출 수 있지만 결국엔 쌓였다가 한 번에 폭등해버려요. 그래서 그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선택하냐면 그럼 그냥 또 묶자. 그래서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답답해지고 결국 그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규제를 만들고 또 묶고 풀지 못하고 다시 묶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15일 대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규제보다 공급이 먼저야 돼요. 집을 더 많이 짓게끔 해야 돼요. 서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그 집값이 팍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이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쉽게 그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 세입자, 집을 빌려 사는 사람,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집주인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